고요한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의 확고한 입지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37회 패트릭 정과의 미팅에서 투자 계약 조건으로 YL그룹 사업 전반 참여 조항을 제시받았지만 그는 이를 기회 삼아 그룹 장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회장 자리와 강세리와의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던 그의 시선은 문득 책상 위 노인 임명의 봉투에 멈췄습니다. 누군가 보낸 듯한 그 봉투 안에는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강세리가 과거 한때 사용했던 이름 캐서린. 강세리는 과거를 감추려 필사적이었지만 정호성이 유통한 강세리의 과거 정보는 그에게 늘 불안 요소였습니다. 황기찬이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자 강세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강세리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서자 황기찬은 서류를 보란 듯이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강세리. 당신 과거를 파헤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황기찬의 차가운 시선에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교활하게 번뜩였습니다. 강세리는 모든 것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기찬에게 자신이 약점 잡힌 존재가 아닌 오히려 지켜줘야 할 존재임을 각인시킬 기회였습니다. 여보, 놀랐죠? 사실 예전부터 저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YL그룹 안주인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제 과거를 들추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한때 잠깐 썼던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려서 당신 발목을 잡으려 할 거예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바싹 다가서 불안에 떠는 듯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회장님이 피해를 볼까봐. 그녀는 황기찬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냉철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미리 고백하며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YL그룹 회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완벽히 통제해야 했습니다. 특히 강세리의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감싸 안으며 겉으로는 안심시키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 세리.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내 사람이 흔들리는 건 못 봐.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강세리의 진짜 과거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산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YL그룹 내부에서는 강미란이 강승우를 차기 후계자로 밀어붙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은 강규철 회장이 쓰러진 이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이사들에게 승우의 경영 참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강승우는 여전히 철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미란은 그를 그룹의 얼굴로 내세우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승우야, 내가 회사를 맡아야 한다. 이건 아버님의 뜻이기도 해. 더러운 일은 고모가 다 처리할 테니 너는 명예만 지키면 돼. 강미란이 강승우에게 속삭이자 강승우는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고모의 강력한 푸시에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YL그룹 디자이너로 복귀한 당재인은 황기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자신의 과거를 흘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강세리가 무언가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역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황기찬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강세리의 모든 거짓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강세리의 거짓 고백에 일시적으로 안심하는 사이 강세리는 더욱 대담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려 하는 익명의 제보자를 꾸며내 황기찬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황기찬에게 자신의 약점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자신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로 익명의 제보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작은 사기 사건들이 마치 큰 비리인 양 부풀려져 전달되었습니다. 황기찬은 이 모든 제보의 배후에 강재인이나 정호성 같은 외부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자신의 회장 자리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한 황기찬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과거를 덮기 위해 자신의 검사 시절 인맥을 총동원하여 제보자들을 찾아내고 입막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기찬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세리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그를 찾아온 한 남자.
바로 강세리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애써 숨겨왔던 존재였습니다. 황기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에게 캐서린 시절의 사소한 실수라고만 말했지만 이 남자의 등장은 그 실수의 범위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날카로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세리, 이 남자는 대체 누구야? 당신이 말한 스토커가 이 남자였어. 왜 나에게 이 남자의 존재를 숨겼지? 강세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제 첫 번째 남편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제가 힘들 때 이용만 하고 버린 남자일 뿐이에요. 제가 YL그룹 안주인이 된다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에게는 당신이 전부예요. 그녀는 황기찬의 손을 잡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이 남자를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스토커이자 돈을 노리는 악질적인 인물로 위장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의 검사 시절 인맥이 이미 강세리의 첫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여러 사기 결혼 행각과 그 남자가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었음이 황기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세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 거대한 속임수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에는 강세리를 향한 깊은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감금하고는 첫 남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당신이 강세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단, 조건은 하나다. 강세리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 강세리의 첫 남편은 돈과 복수라는 달콤한 제안에 망설임 없이 황기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숨겨온 모든 것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첫 남편이라는 떡값은 그녀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려던 칼날이었지만 이제 그 칼날은 오히려 그녀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첫 남편을 강세리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키맨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호성이었습니다. 그는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희의 유품에서 얻은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정호성은 황기찬이 강세리의 과거를 파헤치는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도록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을 집어삼키려는 황기찬의 욕망이 역설적으로 그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호성은 확신했습니다. 강세리의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모든 과거를 전해 들은 황기찬은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사기 결혼 행각부터 자신을 속여 YL그룹 안주인 자리를 노렸던 강세리의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이토록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갇혀있는 방으로 거칠게 들어섰습니다. 강세리,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캐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 나까지 이용한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파국 앞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황기찬을 비웃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당신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텐데. YL그룹 회장 자리도, 당신의 명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걸요?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잊지 마요. 당신도 나를 이용했잖아. 내가 당신을 YL그룹 회장으로 만들었어. 내가 없으면 당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이 회장 자리를 지키려면 나를 이용해야 해. 나는 당신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야. 그녀는 황기찬의 가장 큰 약점, 즉 YL그룹 회장 자리에 대한 그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가 회장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황기찬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강세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악인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동시에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거미줄처럼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 강재인은 YL그룹 내부에서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황기찬의 회장실 근처에서 두 사람의 격렬한 다툼을 듣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사기, 결혼, 이용했다는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가 숨겨온 또 다른 추악한 과거가 있음을 직감하고 더 깊은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검사 시절 인맥을 통해 강세리의 첫 남편에 대한 정보를 역추적했습니다. 그 남자는 황기찬의 지시로 강세리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망설임 없이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강재인과 강세리의 첫 남편. 남자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복수하려는 의지를 밝히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세리, 그 여자는 정말 악마입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리고 황기찬 회장의 아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에요. 첫 남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은 강재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호의 뺑소니 사고 배후에 강세리가 연루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첫 남편의 구체적인 증언은 그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남자는 강세리가 캐서린으로 활동하며 벌인 사기 행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낡은 서류철을 강재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그 여자의 모든 추악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강재인의 손에 들어온 강세리의 과거 사기 관련 문서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은 이제 황기찬을 넘어 강세리의 모든 거짓을 파헤치고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은 자신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YL그룹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 악인의 끝나지 않는 탐욕은 마치 거미줄처럼 YL그룹을 갉아매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거미줄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쥔 채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재인은 강세리의 모든 거짓을 밝혀내고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려 진정한 여왕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